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밥상이 차려진 식탁에 앉는데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찬밥, 신김치. 딱 2개.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 우리 집 김치 맛있잖아. 고기라도 구우실 줄 알았는데. 고기? 아침부터 소불고기 재워놨었지. 근데 너 혼자 온다며 뭐 하러 굽니? 아범 올 때 구워줘야지.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왜, 밥 안 먹었어? 당신 엄마가 고기 재워놨던 거. 나 혼자 갔다고 안 구워주시더라. 찬밥에 김치 하나 딱 주셨어.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왔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반찬 준비가 덜 됐나 보지. 그리고 우리 집 김치 진짜 맛있잖아. 난 찬밥에 김치만 있어도 잘 먹는데.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교대 근무라서 주 6일 근무하고 쉬는 날은 그냥 집에서 뻗어 있어요. 둘 다 회사 다니는 워킹 부부다 보니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평일에 얼굴 보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시댁도 친정도 명절에만 딱 2번씩 갔어요. 그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오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냐. 명절에만 얼굴 비추는 며느리는 나도 처음이다. 그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시댁에 들르기로 했죠. 그래도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뵐게요. 저희가 너무 못 찾아뵌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금세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그래. 와, 아범도 같이 오지? 네. 저희 둘 다 시간 빼뒀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저를 깨웠어요. 여보, 큰일 났다. 나 오늘 회사 나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팀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됐대. 대체 인력이 없어서 나밖에 못 나간대. 아, 그러면 시댁은? 그게 진짜 고민인데 여보. 진짜 미안한데 당신 혼자라도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혼자. 어머니가 이번에 유난히 기대하셨잖아. 나 못 간다 하면 또 서운해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냥 외식한다 생각하고 밥만 먹고 와줘. 진짜 부탁이야.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어요. 혼자 시댁에 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괜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했죠. 알겠어.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따로 말씀드릴게. 진짜 여보 최고야. 내 목까지 맛있게 먹고 와. 남편은 그렇게 고마워했지만 사실 제 속은 좀 복잡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가는 길. 도착 10분쯤 전이었어요. 근처에 큰 마트가 보이길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마트 앞인데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사가려고요. 마트. 아가 벌써 오는 길이니? 네. 남편이 급하게 회사 나가게 돼서요. 저 혼자 가요. 그래. 혼자 오는구나. 혹시 뭐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럼 퐁퐁이랑 고무장갑 좀 사와 줄래? 마침 다 떨어졌네. 네, 금방 사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말은 감사하게 하셨지만 순간 멈칫했던 그 말투. 기분 탓일까요?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 사들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오긴 왔네. 얼굴 까먹을 뻔했어.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그래. 아범은 일하느라 바쁘잖니. 저도 회사 다녀요, 어머니. 알지. 그래도 남자들 일에 비하면 낫잖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꾹 참고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밥상이 차려진 식탁에 앉는데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찬밥, 신김치. 딱 2개.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 우리 집 김치 맛있잖아. 고기라도 구우실 줄 알았는데. 고기? 아침부터 소불고기 재워놨었지. 근데 너 혼자 온다며 뭐 하러 굽니? 아범 올 때 구워줘야지. 헛웃음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고기가 식탁 옆 조리대 위에 해동되어 있었어요. 그걸 손으로 집어 다시 냉동실에 넣으시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말문이 막혔어요. 기분 나쁘다 못해 그냥 너무 서러웠어요.
차라리 숨기지. 왜 저걸 대놓고 내 앞에서 넣지? 나한테 밥은 먹고 가라면서. 이건 그냥 형식적인 말 아닌가. 결국 밥 숟가락 들기도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밥은 제가 다음에 먹을게요. 그래? 그럼 물이라도 마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 조용히 나왔어요. 운전하면서도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배는 고픈데 속은 더부룩하고 마음은 서럽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거실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왔어.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왜? 밥 안 먹었어? 당신 엄마가 고기 재워놨던 거. 나 혼자 갔다고 안 구워주시더라. 찬밥에 김치 하나 딱 주셨어.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왔어. 남편이 순간 어리둥절하더니 피식 웃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반찬 준비가 덜 됐나 보지. 그리고 우리 집 김치 진짜 맛있잖아. 난 찬밥에 김치만 있어도 잘 먹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진짜 서러움이 임계점을 넘었어요. 당신 오면 구워주려고 아침부터 재워놨던 고기였대. 근데 나 혼자 왔다고 다시 냉동실 넣으셨다니까? 이게 단순한 반찬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그냥 옛날 분이라 남자 오면 고기 내고 그런 거지. 그래. 당신 없으면 나는 사람도 아닌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남편 집에 오면 찬밥에 김치만 줘. 다른 거 하지 마. 오늘 시댁 가서 나 그렇게 대접받고 왔어. 근데 남편은 그럴 수도 있는 거래. 나 앞으로 평생 시댁에선 김치만 먹을 것 같아. 엄마도 내가 받는 만큼만 해줘.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라고요. 야, 너 지금 장모님께 그렇게 전화하면 어떡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왜? 당신이 말했잖아.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럼 이 얘기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는 거네? 내가 민감한 거고 나만 그런 거라며? 그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더군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찬밥과 신김치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 긴장됐어요. 첫 명절이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민폐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준비해서 시댁에 갔죠.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아가, 날씨 좋다. 우리 고추 좀 따자. 지금이요? 네. 도착하자마자 고추 따러 밭에 갔습니다. 아버님은 마당 그늘에서 라디오 듣고 계셨고 남편은 낚싯대 사진을 자랑하면서 이러더군요. 여보, 이것 봐. 대물 낚았어. 진짜 손맛 죽인다. 뭐, 새벽에 아버지랑 낚시 다녀왔잖아. 와, 손맛 장난 아니었어. 내가 지금 밭에 가는데? 이런 기분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혼자 고추를 한가득 따고 올라왔어요. 땀이 뻘뻘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방 일 좀 하자. 명절인데 음식은 해야지.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도 재우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지시만 하셨고 실제로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상 차리는 것도 제가 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웃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식사 때 어른들 상을 다 차려드리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대충 먹고 다시 그릇 들고 주방으로 가는 단복. 설거지 끝내고 나와서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점심 먹고 친정에 좀 올라가려고요. 응, 왜 벌써 가? 지금 출발해야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아유, 곧 내 시누이 온다.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럼 저희 친정 쪽은요? 명절인데 가족끼리 얼굴은 봐야지. 너 왜 그러니?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여보, 동생 좀 보고 가자. 언제 또 보겠어. 나도 친정 가족들이랑 약속돼 있어. 지금 안 가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 조금만 있다 가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때부터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시댁 일정엔 무조건 맞추라면서 내 일정은 아무도 안 궁금해해요. 그렇게 가방도 못 챙긴 채 기다리고 있는데 띵동. 시누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나왔어. 아이고, 우리 딸 오느라 고생했다.
마당까지 뛰어나가 반겨주는 시어머니. 그 모습 보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와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외할머니 댁도 들르자. 바로 옆 마을이라 금방이야.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내일 가자. 뭐라고? 오늘 친정 간다던 거 잊었어? 지금 가봤자 늦었잖아.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뭐. 그럼 나도 계획이 있는데 왜 당신 가족 일정에만 다 맞춰야 돼?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속으로 삭혔어요.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식사도 대화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존재만 두고 온 느낌.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친정에 갈 수 있겠지 했는데요. 아가, 내 시누이는 친구들이랑 태국 간다더라. 여행 참 잘 다녀오겠다. 여보, 나 오늘 낚시 또 가야 돼. 아버지가 기다리셔. 그래? 그럼 저는 친정 가야 되니까. 아가, 고추 아직 좀 남았어. 저거만 따고 가자.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이게 마지막이야. 남편은 낚시, 시누이는 여행, 나는 다시 고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게 뭔데, 왜 나만 이래야 해? 고추 따면서 울컥했어요. 손에 든 고추를 쥐어뜯고 싶은 기분. 고추라도 뽑자. 남편 머리채는 못 뽑지만, 이거나 뽑자. 결국 결심했어요. 집에 간다. 지금 당장. 조용히 짐 챙기고, 남편에게 톡 하나 남기고,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고추밭이 멀어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수십 통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 근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누구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첫 명절 사건 이후 한동안 말없이 지냈어요. 서운함이 많았지만 다 품고 넘어가야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줄 알았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앞두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입덧도 심하고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였죠. 예정일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아기 용품은 리스트대로 잘 챙겼어? 어제 말한 거 그거. 그거 좀 깜빡했네.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 내일이 예정일인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우리 엄마다. 갑자기 왜? 보약 지어왔다고 하셨는데.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들뜬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아가 보약 한 첩 해왔다. 아기 키우려면 힘들잖니?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유 수유할 거라 아무 약이나 먹기 어려운데요. 뭐,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거야. 직장 다니면서 애 보려면 힘든데? 몸 챙겨야지. 아, 그래요. 남편 보약이래요. 제가 아니라. 순간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딱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땐 몰랐죠. 출산 당일이 되었고 다행히 무사히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아이 울음소리에 눈물이 났고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출산 다음 날 몸도 못 가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가, 제왕절개 했다며. 네. 자연분만은 어려워서요. 어휴, 그걸 왜 했어? 요즘에 엄마들 다 제왕절개라니. 그럼 안 돼. 모성애가 약하잖아. 애 정서에도 별로 안 좋대. 순간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산후통에 마취도 덜 풀린 상태에서 저한테 모성애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얘기 잘하고 있었어. 여보, 아기 용품은 내가 말한 거 다 주문했지? 그거. 누나한테 싸게 받기로 했어. 뭐라고? 우리 조카 쓰던 거 있잖아. 쌩쌩하고 멀쩡하대. 우리 애도 그거 쓰면 되지 뭐. 그거 8년은 된 거잖아. 뭐 어때 요즘은 재활용하는 게 유행이야. 비용도 아끼고 지구도 지키고. 진짜 귀신이 들린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어휴, 애기 물건은 깨끗하면 됐지. 새 거 살 돈 있으면 아기 통장에 넣어줘야지. 하시고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아직도 수에 꽂고 누워있는데 중고 아기용품 얘기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어요. 아가 조리원 2주나 있으려고. 비싸기만 하지. 하루 있다가 나오려. 내가 돌봐줄게. 옆에서 남편이요? 와, 엄마 짱이다. 역시 우리 엄마. 여보, 우리 엄마가 본다잖아. 얼마나 좋아. 참았습니다. 정말 꾹 참고 말했어요. 어머니, 조리원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엔 친정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 아세요. 조리원에서 나오는 순간 다짐했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당신들처럼 눈치 없는 어른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왕절개하면 아이 뇌기능이 떨어진다네. 나중에 안 좋다더라. 내 딸은 자연분만 해서 아직도 허리도 안 아프대.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딱 부러졌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다 참지 않고. 어머님, 지금 그 말 저희 아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세요? 응, 나는 그냥. 출산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탓하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냥 걱정돼서. 아니요.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메모해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무슨 말 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다 다시 말해주세요. 남편이 저를 말리려다가 제가 돌아봤어요. 여보, 너도 똑같아. 아기 물건을 중고로 받자고? 앞으로 우리 아기한테 단 한 번만 더 그런 말 꺼내봐. 그럼 너랑 나 육아도 따로 인생도 따로야. 알아들었어? 남편은 그제야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집안에 소리 없는 서비스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신우이와의 갈등은 오래된 일입니다. 민지를 낳았던 그 해 신우이도 출산했어요. 그리고 병원 회복실에서 나지막이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 올케는 딸 낳았다며? 아이고, 어쩌냐? 나는 아들 나와서 진짜 다행이야. 아버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 말을 하는 얼굴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보다 한 수 아래를 대하는 삶의 태도랄까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나를 며느리 동료로 보지 않는구나. 상대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구나. 그 이후로도 늘 그랬습니다. 올케네 아직도 전세야? 구인 이번에 용인에 땅 샀거든. 3억 올랐어. 민지 유치원은 어디 보냈어?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보내서 원어민이랑 매일 수업하잖아. 말끝마다 돈, 교육, 아들 자랑. 처음엔 괜히 위축도 됐어요. 나보다 가진 게 많고 아이도 잘 키우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닌 공정한 재판장이더군요. 민지가 회계사 시험에 붙은 건 대학 졸업 후 1년이 지나서였어요. 딱 한 번의 도전으로 붙었고 취업도 바로 연결됐죠. 그해 추석, 시댁 식탁 분위기는 예년과는 달랐습니다. 아가, 민지는 요즘 어때? 아, 어머니. 첫 직장이라 긴장되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디 회사라고 했지? 기획개법인이에요. 이번에 팀장님이 프로젝트 하나 맡기셨대요. 아이고, 민지가 벌써 그렇게 컸네. 말도 잘하고 야무져서 늘 대견했는데 역시다. 옆에 앉은 신우이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다음 주에 남자친구도 데려온대요. 같은 팀에서 일하다 만났대요. 오, 잘 됐네. 어떤 청년이래? 로펌 소속 변호사래요. 지금은 주니어지만 아버지가 대표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낳았을 때 옛날 같으면 쫓겨났을 일이라고 했던 사람 앞에서 굳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그냥 사실만 말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사이다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아가, 너 민지 정말 잘 키웠다. 딸 하나로도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딸 낳았다고 걱정했던 내가 미안하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그간 속으로 삼킨 서름이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신우이 아들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재수 다시 한다더라. 이번에도 성적 안 나와서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대. 내년엔 군대 간다더라. 조용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민지도 아들도 다 당신 덕분이야.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응,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수일지도 몰라. 조용한 복수? 응, 조용하지만 정확한 복수.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복수는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이후로 신우이는 명절에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휴, 바빠서 못 온대 하셨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죠. 더는 민지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자존심 구기기 싫은 거라는 걸. 그렇게 한 사람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고 우리는 조용히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설이었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민지는 이번에도 같이 오지? 네, 어머니. 이번엔 다 같이 가요. 그래, 민지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 애 웃는 얼굴 보면 참 든든하고 마음이 놓여. 민지에 대한 말씀이 많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얘기 아니면 제게 뭐라도 시킬 얘기만 하셨을 분이 그런 시어머니가 우리 민지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간질간질했어요. 그 설날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아이고, 얼굴 더 좋아졌네. 어휴, 이뻐야. 회계 사는 일 많이 힘들지 않니? 네. 정신은 없지만 재미있어요. 그래, 고생 많다. 이리 와서 좀 쉬어. 전도 붙이지 말고 이모랑 할머니가 할 거야. 저요? 처음으로 명절날 부엌에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더러 앉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민지가 어머니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장 얘기, 직장 동료 얘기, 요즘 관심 있는 재테크 얘기까지. 그걸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진심으로 흐뭇해 보였어요. 우리 민지 어쩜 저렇게 야무질까?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 진짜 딸이잖아요. 우리 딸. 허허, 맞다. 맞아. 우리 딸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자랑이던 시누이는 명절에 오지 않고 소외시켰던 며느리와 손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 그건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가, 내가 애들 참 잘 키웠다. 내가 예전엔 몰랐지. 너 정말 대단해. 어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아니야, 난 이제야 알겠어.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았구나 싶더라.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명절날 혼자 고추 따고 설거지하던 그 서러웠던 시간이 떠올라서요. 어머니, 저 그 말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 이 늙은이가 늦게 배운 셈치고 앞으로라도 잘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 추석, 시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이번에 내 시누이네도 온댔나. 아,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민지도 있다 그러니까 오고 싶다더라. 네, 아이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사실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추석 당일 점심 무렵 시누이와 조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오냐? 어서 와. 아, 올케도 잘 지냈어요? 민지 왔니? 네, 민지 안에 있어요. 오, 민지, 나왔다. 오랜만이다. 시조카가 민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는 다정하게 인사를 했고 오빠, 잘 지냈어요? 하고 물었지만 그 이상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식사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공기가 묘했어요. 민지는 요즘도 바쁘겠네? 네. 다음 달엔 일본 법인 쪽 프로젝트도 잠깐 가요. 어머, 출장도 가는구나. 멋지다. 네. 좀 부담되긴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며 슬쩍 끼어들었어요. 우리 애도 내년엔 새로운 도전 해보려고 다시 수능 준비 중이거든. 아, 힘들 텐데 대단하네요. 뭐 기회는 언제든 있으니까. 근데 올케, 민지도 좀 쉬엄쉬엄 시켜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 나중에 지치지 않나? 갑자기 민지 걱정.
그 말이 들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알아서 잘한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자기 길을 잘 찾는 아이지. 어머니, 그냥 하는 말이죠. 아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딸 같은 아이야. 믿음직스럽고 똑부러져.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이 중심이 아니란 걸 한마디에 실감한 거죠. 식사 후 과일을 깎아 가져오던 어머니가 민지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너 이번에 고생 많았다며? 할머니가 도라지청 직접 달인 거야. 목에 좋다고 해서 가져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 그 장면을 보는 신우의 얼굴엔 어떤 말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었으면 받아야 했을 말, 자기 딸이었으면 들었어야 할 대우, 그 모든 게 이제는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민지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어릴 땐 왜 우리가 늘 비교당했는지 몰랐거든. 근데 이젠 다 알겠어?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진짜 실력이라는 거. 민지야, 나 엄마처럼 살래? 묵묵히, 우직하게. 그게 제일 멋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절, 그 모든 서러움의 시간이 하나의 상장처럼 느껴졌어요. 고생했지만 나는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아낸 거예요.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